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요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요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행동하는 우국투사 윤영보 전도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데 지금도 광주입니까? 예, 광주입니다. 네. 광주 분위기가 좀 뭐 이렇게 윤영보 전도사 같은 분들이 애써 싸우니까 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나요? 예, 지금 심리적으로는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요. 예, 예, 과거처럼 이렇게 반발을 세게 한다든지 예. 대놓고 이렇게 쌍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기는 있는데 숫자가 좀 프로티지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도 거기는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습니까? 아니면 광주는 뭐 깃발 꽂은 데라서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는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봐야지 현재까지는요. 그랬습니까? 예, 예. 예. 그 뭐 나오는 사람 또 나오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광주에서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꽂을까요? 어떻게 거기는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는 뭐 지나가는 똥개가 해도 다 찍어버리니까 민주당 간판만 달면은요. 간판만 달면 예. 뭐 이거는 시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연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감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공천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 오직 이재명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네. 이것만 이 생각을 하면서 프랑카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출마 예정자들 보면은 네. 이게 대부분 다 이재명을 빨아주는 쫄쫄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 프랭카드를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그 분노하지 않나요? 저거 이재명만 빨아댈까? 광주 시민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모태 자빨에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 저걸 하는 걸 그런 걸 보면 네. 시민으로서 내가 너무나 이게 제 좌절감이 오고 불쾌감이 오고 우리가 정말 찍어주고 우리 세금으로 해서 저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위에 정치인들하고만 저렇게 눈치나 보고 말이야 네. 하는데 불과 우리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구만. 근데 광주에서 5.18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인식이. 지금 이 5.18에 대해서도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연결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네. 이게 그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어떻게 뭐 국임당을 우리가 갈아타려고 해도 국임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네. 그 이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총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의 어떤 그 저항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네. 이게 군사 독재가 이렇게 또 뭐 이 계엄을 이렇게 해서 뭐 국정을 장악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약 한 그로부터 40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각종 뭐 이런 모든 뭐 사회단체 정당 모든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다 적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더 군사정권 때는 더 안정이 됐는데 네. 지금 사회나 어떤 국가가 불안정하고 매일 정치권은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실물 경제가.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국난 타개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당분간 우리가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도 한번 뭉쳐서 한번 국가의 이익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5.18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총칼을 들었는데 명분은 뭐 저항한다, 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광화문에서 이렇게 몇백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거기서는 전혀 총칼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평화적으로 네. 우리가 국민들이 주장을 해서 희생자 없이 우리 주장을 정치권에다 관철을 시켜서 정치권이 변화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런 그 열망을, 이게 헌법 위에 이게 가치다 그거예요. 네. 뭐냐면 이게 국민들이 이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혁명이다 그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혁명이요. 네.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정당한 사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총을 안 들고, 네. 이게 지금 광화문에서처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뭉친 것처럼 평화적으로 뭉쳐서 우리는 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개헌군들도 발포를 안 하고 네. 어떤 이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데 치중을 했을 건데, 네. 지금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시민군들이 이렇게 무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진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폭이 칼만 들고, 또 조폭 아니라도 일반인이 칼만 들고 시내로 활보해도 바로 가서 경찰이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기고를 탈취를 해서 무기, 또 총알, 다이나마이트까지, 장갑차까지, 군용 트럭까지 이렇게 탈취를 해서 무장을 하는데 시민들이 예. 군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외적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군경이 합쳐서 내부의 이런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압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경찰이 존재를 하는 건데, 예. 이걸 존재한 것을, 진압을 한 것을 이거를 단죄를 해버리고 잘못됐다.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건 너무나 지금 국가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예. 당연히 이렇게 어느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면 네. 당연히 제압을 해야 되고, 제주도도 봐보세요. 제주 4.3 폭동, 대구 폭동 이런 것도 보면은 네.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무정부 같이 죽창을 든 사람들이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끔찍합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럼 놔두라는 겁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무장을 해서 자기들이 그 시장에 앉아서 시장이라고 하고 도지사라고 해버리고,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때 만약에 그 개헌군이 그 강제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네. 미군도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연방제로 가버린다. 네.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도 북한은 조중 동맹, 중국하고 북한하고 동맹을 했는데 거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70 몇 년 만에 최고의 나라 G7 국가가 됐는데, 네. 이런 걸 보고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 연방제로 가자는 사람인 이재명인데, 이렇게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으로 간다고 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안한데, 네. 총칼을 든 사람이 그렇게 점령을 해서 이제 도시로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대전에서도 총칼 들고 서울에서도 총칼 들고 해서 좋아요. 개헌군이 진압을 안 하고 놔뒀다고 쳐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북한보다 더 이상한,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뺨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그거예요. 놔뒀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진압을 해주고 어쨌든 진압을 할 때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모르고 선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저도 사실 뭘 모를 때는요 그게 옳은 행동인 줄 알았어요. 예. 정당하게 이렇게 총칼을 들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까지요. 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사람을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것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예.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총칼 들고 한 사람들은 이게 그 유공자가 돼가지고 대우를 받고 뭐- 전 세계에다 이렇게 알려야 되고, 헌법 정신에 넣어서
헌법 정신을 넣지 않은 얘기가 뭡니까? 또 나중에 총칼을 들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 네.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또 5.18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고발 당해가지고 조사받게 하고 심지어는 깜빵에다 넣어버리고 이런 나라를 바로 북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 윤영보 선생님처럼 이제 광주 출신들이 이렇게 윤영보 전도사는 이렇게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이렇게 지금 애국 활동을 하고 투쟁하고 계신데 광주 시민들이 윤영보 전도사처럼 마음이 변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변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KBS가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방송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그런 편향된 시각이 계속적으로 주입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여겨지니까 국민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민을 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또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네. 감히 말을 못 꺼내버린 거예요. 이거 주- 그래서요 정말 이거 나라가 이러다가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겁니다. 주변이 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 내서 말을 잘 못하는 분위기군요 아직도. 왕따 돼버리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면요. 지난번에 윤영보 전도사가 정일성 그 동상을 뽑았잖아요. 예예. 그 다음에 뭐 서로 소송전이 오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네.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음. 아니 과거에 처음에 동상을 세운 사람들은 오래됐기도 했고 네. 2008년도니까요. 네.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거 무너진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누가 또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도 절대 안 된다 했고 본부 장관도 직을 걸고 말려야 된다 했고 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도 공산주의자를 여기다 동상을 세운 걸 잘못했으니까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세운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된 거 아니냐, 예. 엄벌을 해야 된 거 아니냐, 누가 고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검찰이 딱 고개 숙여버리더라고요. 고발하세요 경찰한테. 예. 이렇게만 하고 누가 한지를 말도 안 하고 지금 그 조사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 강기정 시장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예. 이제 이런 간첩 행위를 멈추라고 이런 그 강기정 시장의 과거의 행동이라든가 그동안의 정책 또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하면서 그걸 했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간첩이 아니고서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강기정 시장이 시민들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주사파 시장으로서 전향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명예를 훼손해버리고 광주 시민들을 욕을 얻어먹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제가 며칠 전에 고소한 거 있는데 각하를 시켜버렸다고 통지가 왔어요. 경찰 저 담당이요. 강기정을 고소한 거가 각하당 당했어요. 아니 예. 경찰이 지가 왜 그걸 판단합니까? 법원으로 올려야죠. 예. 경찰 선에서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조사 대상이 안 되게끔요. 예. 이건 안 된다 그겁니다. 나라가 이렇게요 무너졌다 그겁니다. 네. 이 가치관, 이거 판단의 기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에 헌법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헌법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나 정치인들, 경찰, 검찰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우리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고소당해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벌금이든지 뭐 징역이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 정일성 동상은 그래서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무너뜨린 뒤로는 두 번- 어디론가 지금 옮겨놓고
아예 현장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다행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윤영보 전도사가 저 용기 있게 그거를 네. 저 무너뜨린 다음에는 다시 이것들도 못 세우는구나. 예. 예, 예. 예. 지금 세웠다가는 또 어차피 또 무너뜨리니까요. 아, 그렇지. 지금 보면은요, 예. 이거 광주 시민들이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이거를 이 과거에 총을 들고 이렇게 저항을 했던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때 진짜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되려면은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렇게 무기를 안 들고 그렇죠. 개헌군이 왔을 때 손을 들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엄청난 민주주의 투쟁이요 세계사에 남을 일인데 마치 광화문 우리가 저 집회하듯이 했으면 그렇죠. 예. 광화문에서 그리고 500만이 모였어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청와대를 네. 가자고 해도 안 된다. 예. 그때 당시에 그 M16 약실 청소해가지고 총알까지 2,000발 있으니까 예. 경호원 죽이고 내가 문재인 죽이러 갈란다. 정광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허락만 해달라. 네. 여기 저 500만 시민의 국민혁명 의장으로 되셨으니까 허락만 어. 해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호원 몇 명 죽이고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키고 문재인을 내가 M6를 쏴서 죽이겠다. 나는 통로를 알고 있다. 정권 통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 말리셨어요. 네. 그래서 폭력은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그런데 네. 광주에서는 이렇게 이 총을 들고 저항을 해버리고 또 실제로 그 전일빌딩 카톨센터 옥상에서 이렇게 시민을 향해서 괴한이 계엄군 옷을 입고 카빈 소총으로 그때 당시에는 또 계엄군은 다 M16잖아요. 예. 카빈 소총으로 그거를 밑에 있는 시민을 쏴버린 거예요. 아, 예. 그때 당시에는 계엄군은 무기도 지급도 총알이 지급도 안 되고 거기는 이미 다 시민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스카이데일리 뉴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뽐뿌질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주변 도시를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대한민국 자체를 4개만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4개 도시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겠다. 네. 이렇게 어떤 약속된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됐고 또 지금도 이석기 아로 네. 경기 동부연합 네. 이것들의 그때 조사된 그런 국정원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국가기관시설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폭동을 유도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참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명분을 제공한다. 이런 그 계획을 한 것들이 바로 아로거든요. 네, 나왔었죠. 그 계획서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또 보면은 130여 명이 그때 적발이 됐는데 약 한 10여 명만 지금 그때 처벌이 되고 이석기를 포함해서요. 나머지 120명은 어디 갔는지도 지금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석기가 이재명이 지금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번 다음 총선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다 총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이거를 제압을 해줄 그런 국가기관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도 어제 보면은 국정원장도 또 1, 2차장 동시에 교체가 돼버리고 그러게요. 너무나 지금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아, 참 걱정이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설 때가 됐다. 예. 이게 그 무기고를 우리도 습격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탱크부대 출신이고 아, 탱크부대 출신이에요? 네, 오, 예. 정광 목사님도 전차장 출신입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가 뭐 할지 몰라서 군부대 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 정말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예. 어차피 정치권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인지를 하고 시민들이 뭉쳐서 시민혁명을 지금 일으켜야 될 때가 됐단 말입니다. 네, 네. 정말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뭉쳐서 앞으로
공천은 우리 시민들 뜻대로 한다. 음. 선거도 이거는 사전선거 없애고 그대로 수개표로 진행을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혁명의 의장의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을 앞으로는 우리 의견을 관철을 시키겠다. 네. 이렇게 해서 혁명적으로 이제 국민혁명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분야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려고 하는데 받쳐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국민혁명식으로 한번 나라를 개조를 해보자 그겁니다. 예.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과거에 이미 국민혁명 의장으로 그때 당시에 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외에 또 누가 믿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거예요. 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도 왜 언론이나 이런 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런 막강한 동원력이 있고 이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음해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 매도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정광 목사님이 지금 역점적으로 이 그 천만 조직 네. 또 당까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에 맡겨놨더니 너무나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국민들이 뭉쳐서 자유통일당이라는 어떤 그런 대한 정당으로 그렇게 해서 천만 조직에 한번 뭉쳐보자. 네. 우리 정광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정치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길잡이를 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네, 국민들이 나서서 한번 네. 그 견제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네, 1천만 그 가입 운동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